영천의 한 본사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나타나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구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봅니다.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하는 대구 경북 지역 지식인 100인은 오늘 개헌 결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오후 김천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경북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치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 집권적 구조가 고착돼 지방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하자는 여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는 지방 분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제도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가로막는 족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률의 상위에 있는 헌법 조항을 바꿔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개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헌정 70년이 그 중앙 집권만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분권과 자치를 정면으로 내걸겠다고 하는 그런 좀 규정을 두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치와 분권 없이 더 이상 해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개헌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광역의회에도 보육, 교육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과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조정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지방 분권 관계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한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지방분권 개헌 포럼을 발족을 하고요. 내년 4월에 범국민적인 어떤 개헌운동 본부를 결성을 해서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법률과 법령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와 분권을 헌법의 전면에 내세워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이 같은 시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나타나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르고 있어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천시 화산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늘 새벽 0시쯤 총 7개 동에서 키우던 만여 마리 돼지 가운데 9마리가 발굽이 탈락되고 수포가 생기는 증상을 보여 살처분됐습니다.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돼지는 추가 발병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방역당국은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바이러스 감염 경로. 해당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맞은 돼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GPS 등을 이용해 추적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농가에 돼지를 공급하고 있는 인근 화남면의 경북 지역 최대 규모의 사육장과 이 사육장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는 군위와 경주 등 다른 지역 20여 곳의 농가들도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면서 추가 발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장 원 농장과 그 위탁 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또 임상 관찰을 강화하면서 농장 내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것은 지난 7월 의성과 고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충청 지역과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겨울철인 만큼 지역에서도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 정부가 경제단체에서 제시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방경제 살리기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상승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양 심의가 들어오는 금액이 토지 플러스 표준 건축비의 어떤 정해진 금액보다 사실은 더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어떤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이번에 폐지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와 기존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의 경우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수성구 범호동 일부 지역은 주변 시세와 연동해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3법이 건설업체만 살찌울 뿐 주거 비용을 높여 가계의 주름살이 커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도 체제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555가구로 한 달 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은 2,516가구로 4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은 대구 147가구, 경북 350가구로 한 달 전보다 7%씩 줄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만 9천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1% 줄었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1만 9천여 가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김천혁신도시에서 개청식을 열고 김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김천혁신도시에는 12개 이전기관 가운데 8곳이 입주를 마쳐 지역 거점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거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드디어 김천에서 본사 청사를 열었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선포한 한국도로공사는 연매출 10조 원, 본사 임직원만 1,000여 명이나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새 보금자리와 함께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국민을 위하여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옥은 12만 9천 제곱미터터의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로 최첨단 지능형 녹색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김천혁신도시에는 내년에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4개 기관이 이전하면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김천혁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2만 7천 명.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만여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되고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 등 9개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 자립형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국전력기술이 들어오면은 완전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7년 전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혁신도시가 뿜어낼 성장 동력을 키워내 자족형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에서 두 번째로 대형마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유지 매각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하는 건 특혜라는 건데 시민 편의를 위해 마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중여동 대형마트 건립 예정지입니다. 전체 9,300여 제곱미터 가운데 경주시 소유의 땅이 12%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시행사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시유지 매수 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경주시는 대형마트 입점과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유지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중심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시유지를 특정인, 그것도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대형마트에 판다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며 최양식 시장과 업자 측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싶어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에 자연 녹지를 해제해가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이유는 특혜와 유착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가 시유지 매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일단은 시민의 것입니다.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시민들의 쇼핑 편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사업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한다면 유사한 민원이 쇄도해 결국 경주시 스스로 미래의 재산을 축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새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83으로 나타나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권은 전분기보다 20포인트나 하락한 70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의 판매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에 마련된 수사 접견실입니다. 과 사무실 한켠에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앞으로 피의자로 소환된 주민을 대상으로 수사 업무를 펴니다. 교통행정과 수사는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방치 차량 운전자 등 연간 4,5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다른 직원이나 일반 민원인들도 조사 내용을 엿들을 수 있어 인권 침해 소지가 컸습니다. 참고인의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도 힘드는데 최소한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견실을 따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시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직을 수행하는 곳은 이곳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산림과, 환경과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산불을 냈거나 산림을 훼손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산림과는 공간 부족으로 여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제 이 사업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사실 이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러고 이제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완하려고. 영주 등 다른 시군도 교통과 세정 등 일부 과별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된 수사 접견실은 없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사무실 한켠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시군마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주택가 가스 폭발로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LP가스 배달업소 종업원 29살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가스 배달업소의 실소유주인 42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구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경북 지역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34건 가운데 전기적 원인과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67%나 됐다며 화기 단속이나 시설물 점검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대학교와 초등학교 화재가 3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퀸벨 호텔 웨딩 프라임 캐슬 대표이사 박완 씨가 1,000만 원, 상신브레이크 상조회 1동 200만 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직원 1동이 500만 원, 칠곡 인평초등학교에서 107만 2,370원.
대구 동도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100만 원, 선산유치원 원화 및 교직원 일동이 50만 원, 르노 삼성자동차 CG 경산사업소에서 50만 원,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 1, 2 주민 일동이 63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국장, 과장급 인사를 단행해 자치행정국장에는 서상우, 대변인은 김철섭, 버스개혁 추진단장엔 백이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는 김대권 부이사관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풍영 예산담당관이 3급인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됐고 건설본부장 직무대리에는 안종희 건설본부 토목부장이 선임됐습니다.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기 3년의 신임 집행위원장에 배성혁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배성혁 이사는 제2회 딤프부터 5회까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구산 창작뮤지컬 투란도트를 만들어 중국에 판권을 수출하고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딤프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또다시 집행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대구시는 구 군마다 처리 방법이 다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해 일반 쓰레기 배출일을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폐기물도 배출 방법과 품목 체계,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배출 예약제와 인터넷으로 배출 신청을 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주시 진현동에서 간포읍 나정리를 잇는 국도 4호선 17km 구간을 오늘 개통해 통행시간이 기존 35분에서 25분으로 단축돼 보문 관광단지와 불국사, 간포 관광단지의 연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04년 착공한 이 구간은 경주 토암산을 관통하는 기존 2차로 국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공사비 3,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방에서 자던 20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내부 19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